안녕하세요. 코리아 백스트리트입니다. 자, 오늘은 최근 시장 상황으로 보는 오피스텔 투자 시 주의 사항입니다. 요새 오피스텔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 한번 참고하시라고 이제 한번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자, 오피스텔 문의가 왜 들어오는가 했더니 이게 한국 부동산원 통계에도 나와요. 그 이유가 가격도 오르고 수익률도 올랐어요. 계속 오르고 있어요. 왜냐면 아파트 관련해서 이제 많이 대출도 막히고 규제도 많다 보니까 오피스텔이 대체제로 곽강을 받고 있다. 뭐 보고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포인트들이 요새 좀 많아요. 첫 번째는 생활용 숙박시설이 오피스텔로 전환되는 걸 정부가 공식 허용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오피스텔 물량이 증가하겠죠. 게다가 생숙에서 OP로 전환한 이 물량은 발코니도 설치가 가능하고 바닥 난방도 면적에 상관없이 가능해요. 그러면은 경쟁력도 떨어질 수 있겠죠. 만약에 내가 뭐 산 오피스텔 근처에 생활용 숙박시설이 오피스텔로 전환을 하면 같은 오피스텔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고려를 하셔라. 이렇게 정책이 바뀌었어요, 최근에. 자, 그리고 1인 가구가 이제 요구하는 수요 면적도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연구 결과도 있어요. 심지어 올해 있어요. 올해 8월에 나온 연구 결과인데요. 국토연구원 연구 결과고, 연구 제목은 요겁니다. 미래인구 가구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주거정책 패러다임.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좀 참고할 만한 사항이 있어요. 2040년의 가정에서 30제곱미터 이하의 전용 면적이겠죠. 주택 수요 변화 전망이라 해가지고 서울에서는 3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수요가 감소할 걸로 전망하고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내가 지금 오피스텔 투자할 거면 이왕이면 좀 넓은 30제곱, 최소 30제곱을 초과하는 이걸로 구매를 하시거나 분양을 받는 게 좀 더 유리하겠죠. 예. 근데 지역마다 이것도 편차가 있죠. 지역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남 지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30제곱 이하에 대한 수요가 늘고 그 30제곱 초과에 대한 수요는 이제 줄어든다.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어요. 2040년 너무 먼 얘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할 수도 있죠. 자, 그런데 그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참 그 보고서 좀 솔직하게 쓴 것 같아요. 2016년에 수행된 2040년 목표로 한 빈집 비율 전망은 이미 2019년에 넘어섰다. 이미 넘어선 지역이 많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이러한 연구 결과도 한 몇 년 후면은 현실화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왜냐? 우리나라가 그만큼 인구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급격하게. 그렇죠? 그거는 다 아실 건데 이걸로 연구 결과로 보니까 또 색다르죠. 자, 그러니까 이왕이면요 1인 가구를 타겟으로 한다고 하시더라도 좀 너무 작은 평수 말고 널널한 평수로 1.5룸 최소 1.5룸에서 2룸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미래 전망에 대해서 어떤 위험성을 좀 더 해지할 수 있다. 요런 측면도 이런 연구 결과도 참고하셔라. 이것도 꼭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중개를 하면서 혼자 사시는데도 넓은 평수를 점점 요구를 하세요. 네. 여건이 되시면 되실수록. 자, 세 번째는요. 교통 여건이 이제 앞으로 많이 변화가 됩니다. GTX가 이제 완공이 되겠죠. 하나씩 몇 년 후면은. 자, 그럴 때마다 특히 이제 GTX가 요새 또 핫하니까 제가 이거 GTX 다룰 때도 말씀드렸는데 GTX 가까운 데일수록 비싼 건 당연하겠죠. 예, 당연한데 가깝다고 해서 비싸게 바로 그 물건 투자하기보다는 이런 연구 결과도 참고하셔라. 전세 같은 경우는 GTX 바로 앞에 있는 게 한 1억짜리예요. 근데 거기서 7분 거리에 7천짜리가 있어. 그럼 글로 이사갈 확률이 50% 된다. 이동한다 이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너무 가까이 있으면은 비싼 걸 알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이 너무 비싼 것보다 대중교통으로 좀 이동할 수 있는 정도의 거리로 수요가 몰릴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이미 19년도에 나왔어요. 이것도 이제 GTX 할 때 한번 말씀드렸죠. GTX가 뚫린다고 내 인생도 뚫리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이것도 킬로수로 따져봐도 내가 지금 GTX 바로 앞에 있는 전세 1억짜리 오피스텔 이렇게 들어간다. 근데 들어갔다. 근데 2.7km 이내에 30% 싼 곳 7천만 원대가 있다. 그러면 글로 이사갈 확률이 50%. 꽤 높죠. 그러면은 그쪽에 수요가 오히려 몰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GTX에서 떨어진 곳이 조금 더 떨어진 곳이 좀 더 가격 경쟁력을 갖춘다면 좀 더 수요가 더 몰릴 가능성이 크다. 공실률을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무조건 GTX 근처니까 비싸게 주고 비싸게 임대 줘야지. 그러다가 공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갑자기 이사 가고 갑자기 보증금 돌려줘야 되고 이런 위험이 생기는 겁니다. 자, 결론 뭐냐? 전략이 먼저고 그 다음에 물건이에요. 전략 뭐냐? 뭐 전략 여러분들 다 알고 있고 가지고 계신 거예요. 나는 오피스텔 장기로 좀 싸게 해서 올해 공실 없이 주겠다. 이런 전략. 아니면은 조금 비싸게 주고 단기로 빨리빨리 회전시켜서 내가 수익률을 극대화하겠다. 이런 전략. 뭐 지역마다 다르고 물건마다 다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이런 전략을 하나 정하고 그 다음에 물건을 보시길 추천드려요. 대부분 물건에다가 전략을 맞춰요.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러려면은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을 많이들 놓치고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을 세울 때 앞서 말씀드린 이런 공급이 증가할 수 없는 요인들, 정책의 변화, 교통 여건의 변화, 1인 가구가 이제 원하는 수요 면적의 변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전략을 세운 후 그 다음에 거기에 묻는 물건을 찾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꾸 이제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려고 하세요. 얼마까지 간다, 얼마 된다. 근데 그 투자는 그런 영역이 아니죠. 대응의 영역입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과 정책에 대응하는 영역이지 정확하게 예측하는 영역인 게 아니에요. 이거 피터 린치라는 사람도 그렇게 뭐 말씀을 하셨다면서요. 투자로 유명하신 분이. 예측이 아니라 시시각각 시장에 대응하는 것이다. 그게 투자다.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다면 국토부 장관 하셔야죠. 네. 근데 이제 제가 단언컨대 유튜브에 있는 부동산 유튜버 절반은 국토부 장관급이에요. 예측 능력이. 그리고 그 유튜브에 댓글 다시는 분들 절반은 부동산 박사들이에요. 제가 봤을 때. 저는 우리나라에 그렇게 부동산 박사들 많은 거 처음 봤어요.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